안녕하세요. 캐나다 경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5번째 토픽은 올해 2020년의 세금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본문 정리, 용어 정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토 스타 2019년 12월 31일자 내용입니다. 텍스가 낮아지고 새로운 RRSP 규칙이 생기고 디지털 뉴스에 텍스 공제가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연방 세금 변화는 대다수 캐나다인들의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합니다. 은퇴자, 집을 사려고 연금저축을 사용하려는 최근 이혼한 개인들, 디지털 뉴스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캐나다인들이 공제되는 세금의 기본액은 연방소득세가 약간 낮아지기 때문에 1월 1일에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연방선거 캠페인 동안 자유당은 기본 개인금액 인상을 약속했으며 4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에는 15,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면제되는 금액은 12,069달러에서 13,229달러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에 따르면 연방소득세 감소분은 퀘벡주 113달러, 그 외 지역 138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혜택은 올해 소득이 15만 473달러 이상인 분은 줄어들 것이며 21만 4,368달러 이상 소득을 가진 캐나다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금 절감 부분은 개인별 페이첵에서 캐나다 펜션 플랜 프리미엄 증가분만큼 상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금 연구기관인 CTF에서 계산하기로는 최대 37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프리미엄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퀘벡 이외 지역 노동자들은 약 20달러 정도의 감소분이 되며 퀘벡은 고용보험 프리미엄 혜택이 일부 개인들에게는 최대 48달러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10만 불 미만인 온타리오와 퀘벡 주민들은 연간 55달러에서 116달러 사이의 순감소분을 전망할 수 있다라고 연방이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결혼이나 커먼로 파트너십이 단절된 경험을 한 캐나다인들은 세금 페널티 없이 집을 사기 위해 RRSP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재정부는 결별한 개인들은 그해 또는 연속된 4년 안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HBP (Home Buyers Plan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HBP는 주택에 다운페이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RRSP에서 최대 35,000달러까지 인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인출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연방세 변화는 디지털 뉴스 구독을 위해 500달러 이상 지불한 캐나다인은 75달러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특정 언론기관은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캐나다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한 세금 절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 규칙을 적용하는 조건 하에 특정 등록된 연금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연방 탄소세는 알버타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톤당 $20를 부여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솔린, 디젤, 난방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봄에 알버타 선거에서 연합보수당 정부가 승리한 후 2달이 못되어 폐지할 때까지 알버타인들은 주 탄소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 캐나다인은 이미 탄소세를 여러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제도를 알아보면 CPP라고 하는 캐나다 펜션 플랜이라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Old Age Security라는 OAS의 서브 카테고리인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펜션 플랜은 베너핏이 리타이먼트 펜션이 있고요. 슈퍼바이저스 펜션이 있고 데스 베너핏, 디세비빌리티 펜션이 있습니다. 리타이먼트 펜션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컨트리뷰션의 개념은 캐나다에서 일을 해야 되죠. 1년에 $3,500 이상의 인컴을 발생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 합법적인 워크퍼밋을 가진 상태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원밸리드 컨트리뷰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리타이먼트 펜션은 하나 이상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배우자 펜션은 배우자가 일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은 10개 이상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10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경우네요.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스 베네핏은 사망 시 혜택을 받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10년 이상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합니다. 베네핏은 $2,500. 그 다음에 장애연금은 마지막 장애를 잃기 전 6년, 지난 6년 동안에 4개 이상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펜션 플랜입니다. 65세에 이제 받는 건데요. 65세는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이 CPP는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반반씩 그 근로자와 그 고용 회사가 내게 되죠. 그거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OA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OAS는 말 그대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먼슬리로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근로 기록과 상관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임금인 경우에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60에서 64세 사이에 받을 수 있는 Allowance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RRS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이라는 그 캐나다의 개인연금 장려 제도입니다. 투자 상품이고요. 노후를 대비한 투자 상품입니다.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인 만큼. 투자 한도는 전년 소득 대비 18%입니다. 장기 투자 형태고요. 65세 이후에 인출 가능합니다. 정부가 개인 연금 형태를 장려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HBP라는 용어, Home Buyers Plan입니다. 이 Home Buyers Plan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RRSP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컨대 그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35,000불 내에서 인출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상기 I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